7시 11분 30초입니다. 그리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까 전 세계가 숨지으면서 기다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반대가 높을 줄 몰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이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제안한 협상안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투표에 붙였고요. 그런가 하면 또 메르켈 총리는 그 국민투표 이전에 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반대하라는 치프라스 총리의 권유를 국민들이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 경제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이혜훈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생각보다 그 반대가 너무 많았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를? 저는 정말 역시 그리스 국민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아직 개표가 완전히 완료된 건 아니고 출구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겠지만 아니요 개표율이 90%니까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박빙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맞겠죠. 워낙 출구조사들 여러 조사 결과가 일치하고 개표율이 워낙 높으니까 네. 반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만 이미 IMF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일부 은행들이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돌아오는 20일 날 돌아오는 만기 이 유럽 중앙은행의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거의 불을 보듯이 빤한 상황에서 네.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서 마지막 생명줄인 유럽 중앙은행에 돈을 더 빌려달라. 네. 근데 유럽 중앙은행이 이미 여러 차례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그냥 돈은 못 빌려주겠다. 네. 약속을 해라. 돈을 갚기 위해서 온 국민이 허리를 졸라맨다는 약속을 미리 받아야만 네. 돈을 더 빌려주겠다. 라고 최후의 통첩을 한 건데 그것마저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국민투표를 하는 국민들이라면 네. 아니 이제 남은 것은 유럽중앙은행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 약속에 동의를 안 하면 돈은 못 빌려준다. 더 이상 대화 없다. 네. 메르켈 총리가 여러 번 단호한 모습을 보인 분이고 이분이 뭐 그리스 국민들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건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본인들이 부결시켰으면 돈을 못 빌리고 이제 은행이 문을 닫는 상황이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네. 정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난감입니다. 난감. 뭐 그 메르켈 총리하고 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하고 긴급 정상회담을 갖고 이제 이걸 의논한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은행이 문 닫고 뭐 파산하고 현금도 못 찾고 뭐 자기들 말로는 이 네. 치프라스 총리가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한 게 국민들에게 먹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치프라스 정권은 계속 국민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걱정 마라.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유럽중앙은행이 우리에게 돈 안 빌려주고는 못 베기게 우리가 만들겠다. 네.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 복지를 가지고 도저히 누가 봐도 돈이 나올 곳이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수밖에 없는데도 네. 계속 그 정치인들이 걱정 마라.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만 믿고 여기까지 온 그리스 국민들답게 네. 또 그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정치인들은 이번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치프라스 총리는 그냥 실각하고 정치권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국민들을 일종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속이는 것이 분명한데 네. 이 치프라스 정권의 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말에 또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이 치프라스 정권이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유럽중앙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면 네. 차용 증서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차용 증서라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빌릴 곳도 없는데 네네.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발권력이라는 걸 동원해서 이제 우리가 유럽 그 중앙은행의 권한을 벗어나서 유로존을 탈퇴해서 네.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돈을 찍어내서 이제 마음대로 우리 은행을 문을 열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드라카마라는 자국 화폐를 이제 우리가 우리 권한으로 정부의 권한으로 돈을 찍어내서 우리끼리 돈 찍어내는 나라로 그냥 독립하자. 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자기들끼리 가능하며 네. 자기들끼리 그게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즉 유로존을 탈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예. 유로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뭐 독립된 그리스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끼리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정치 수사에 불과하지. 예.
그런 경제가 이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돈만 찍어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네. 그리스를 유로존에 남아있도록 좀 설득해달라고 그 각국 정상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리스가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교두보로서의 그 그렇죠. 군사적 역할 때문에 미국은 그럴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유럽은 유럽대로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내다보고 그리스 국민들도 뭐 일종의 나쁜 얘기를 하면 네. 우리를 어떡하겠냐. 우리가 이런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줄 거고 네네. 또 유럽 입장에서도 우리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포르투갈이 또 이제 그 다음 탈퇴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고 스페인, 이태리들도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줄 도미노 탈퇴가 이어지게 되면 유럽 중앙은행 자체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탈퇴해서 유로화에 네. 신뢰나 또는 또 지위에 타격을 입게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니까 네. 우리가 탈퇴하지 않는 걸 은근히 원하지 않겠느냐.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벼랑 끝 전술이죠. 북한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네.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이런 투표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참 신뢰의 그런 그렇죠. 나라라기보다는 벼랑 끝 전술로 네. 어떻게 보면 인질 삼아서 자기들의 복지를 연명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전술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며 참 지속될 수 없는 전술이죠. 자, 그러면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망하는 것밖에 수가 없는 오로지 외길인가요? 가능성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랑 속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신라 같은 가능성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이 네.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러시아를 막아야겠다는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교섭력을 발휘하거나 유럽의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당근을 주거나 네. 그리고 또 유럽 자체의 이제 이해관계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줄 도미노는 막아야 되겠다는 뭐 불란서와 독일의 이해관계가 합치해서 네. 약간의 협상력에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국민투표에 붙여진 긴축안에 조금 완화해주는 네. 그 긴축안이 조금 셌구나. 요거보다는 조금 완화해주자. 긴축안의 내용이라는 것은 복지, 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리스 국민들이 그동안 누리던 복지 혜택을 좀 깎고 네. 그다음에 그리스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좀 올리고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금 올리는 폭을 조금 낮추거나 복지를 깎아야 되는 축소폭을 조금 줄이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긴축안을 완화하는 재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긴 있죠. 네. 그러니까 치프라스 총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대하면 네. 유럽 중앙은행 IMF 쪽에서 제시한 이 조건을 반대하면 더 강력한 협상 조건을 가지고 내가 협상해서 이것을 뚫고 나가겠다. 이게 좀 먹힌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치프라스 총리가 당장 이제 협상에 나서겠다는데 무엇을 내놓고 협상하자 그러며 그것을 저쪽에서 메르켈이든 뭐 올랑드든 받을 수 있을까요? 치프라스 총리가 얘기할 만한 것은 이것을 조금 완화해주면 네. 본인이 자기 국민들을 좀 설득을 해서 복지도 조금 줄이고 세금을 조금 올리고 해서 우리가 돌파해 나가겠다고 내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봐라.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부결하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를 따라서 부결하지 않았냐. 네. 그만큼 내가 리더십이 있고 우리 국민들을 나를 신뢰하고 잘 따르니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에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나라 자체가 사실 관광으로 대부분 주요 산업이 이루어져 있고 네. GDP의 대부분이 이제 옛날 그리스 로마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옛날의 그 유적들을 보러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받는 관광 수입이 주중입니다. 네. 그리고 산업이 뭐 선박 강국 정도 되기 때문에 선박하고 이제 조선 정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정도 산업만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네. 또 그것만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하는 것 때문에 탈도미노가 그러니까 네. 탈유로존이 도미노로 이어져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등이 탈퇴해가지고 네. 유로화가 제2의
그 세계 화폐로서 달러에 이은 세계 화폐로서의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 네네. 국제 시장의 금융 불안정성이 있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좀 타격이 오지요. 예. 정말 답답하네요. 한없이 퍼쓰고 한없이 뭐 연금 받고 세금은 조금 내고 그러다가 온 결과가 그거라는 걸 보면서 그리스는 예. 연금을 100%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우리 정부 얘기 좀 하죠. 네. 메르스 가뭄 피해 경기 활성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이제 총 22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풀어서 경기 진작하겠다는데 이것도 또 시간을 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긴 합니다. 사실 저야 이제 추경 효과가 좀 미미하고 부작용은 크다고 좀 반대하는 상황이었지만 네. 이미 이제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논의가 끝나버린 상황이니까 제가 더 이상 반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냐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네.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기왕 추경을 하기로 한 김에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더 네.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을 병행해야만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구조개혁을 말씀을 좀 비유를 해서 드리면 네,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네네. 네. 그 노동개혁하고 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같이 해야만 됩니다. 네. 지금 재벌의 수출을 많이 해도 하청업체는 동구경도 못한다 그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아서 혜택이 골고루 안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개혁과 함께 해야 된다는 네네. 이혜운 경제학 박사의 말이었습니다.